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 전국 최초 외래어로 된 법정동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지역 청년 인디 문화의 거점 시설 역할이 기대됐던 사상 인디 스테이션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 청년 예술판이 좁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관련 학과 신설에 이어 다양한 반려동물 인프라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영유아 동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바뀝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 전국 최초 외래어로 된 법정동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BTV 뉴스에서는 공공언어 영역의 외래어 사용 논란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오늘부터 연속 보도해 드립니다. 첫 순서로 에코 델타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박재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행정동이자 법정동인 강서구 녹산동은 신호와 미음, 생곡 등 9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거나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합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진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지역의 역사성은 물론 신분증이나 재산권 관련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정되면 바꾸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동은 주민수 증감에 따라 신설이나 통합 폐지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계획인구 8만 명, 주택 3만 가구가 공급되는 에코델타 시티에도 새로운 법정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1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에코델타 시티는 3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하나의 생활권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7월 법정동 명칭 공모를 통해 580건의 명칭을 접수받아 1차로 20개까지 압축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8,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선호도 조사에서 에코델타동이 48%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고 가람동과 삼성동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강서구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에코델타동을 신설 법정동 명칭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상반기 부산시와 행정안전부 검토 등을 거치면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의회와 한글단체, 학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전국 법정동 3,600여 개 가운데 외래어 이름을 가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상 인디 스테이션이 사실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인디 문화의 거점 시설 역할이 기대됐지만 지자체의 녹지광장 사업과 시의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역에 위치한 사상 인디 스테이션, 인디 상설 공연장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열고 지역 청년 인디 문화 거점 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입구는 쉽게 찾을 수 없고 인근 공사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공연 같은 게 있고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활성화 많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를 것 같아서 그건 좀 많이 아쉽긴 하고 더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상구는 사상 인디 스테이션 이전을 부산시에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부선 사상역 일대 녹지광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삼락 생태공원과 경부선 사상역을 연결하는 녹지광장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우리 사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하여 광장을 우리 지역 주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상역
공용 주차장 부진에 사상역 문화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는 구의 요청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재정 여건상 시비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무작정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400여 개가 넘는 팀이 거쳐가고 누적 방문객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간 사상 인디스테이션. 지역 인디 문화 거점 공간이 늘기는커녕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도 늘고 있는데요.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관련 학과 신설에 이어 반려동물 인프라까지 다양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놀고 있는 반려견들. 함께한 견주들도 오랜만에 여유롭습니다. 도심 속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동명대학교가 캠퍼스 부지 1,600여 제곱미터를 제공하고 부산시와 남구가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한 협력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교육,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반려인들과 함께하는 동물 친화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명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대학이란 단과대학을 설치해 운영 중인 데다 캠퍼스 내 대학 동물병원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경상국립대학 대학동물병원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반려동물대학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단과대학을 만들고 또 그와 더불어 우수한 학생이 들어왔고 또 놀이터, 그다음에 우리 펫 유치원, 펫 카페 이건 다양한 어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18만 4천여 가구로 전체 총 가구 수의 13%를 넘어섰습니다. 커지는 반려동물 가구 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동숲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정비 이후 오는 3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외출 시 주차로 애를 먹곤 하는데요. 이들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있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은 한 층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20여 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임산부 주차 구역은 딱 3면. 그런데 주차된 차량에 임산부 등록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전용이라지만 남성이 운전한 차량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재할 방법도 없으니 일반 주차 구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은 주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짐도 많고 아이에 딸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용하는데 너무 그동안 불편하고 주차 공간이 좁아서 뭐랄까 정말 그걸 감내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6세 이하 아동까지 같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좀 아이를 키우는데 좀 더 존중받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달부터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꾸어 6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선 관공서 등 공영주차장에 적용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도 적용을 공고합니다. 특히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나 유모차 이용 주차구역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제도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구 충무동 전통시장의 한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손님 등 3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서 추산 1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에서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또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해상에 추락해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들을 송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화물창에 숨겨진 박스를 꺼냅니다. 킹크랩과 대왕 문어 등 수산물을 담은 박스 수십 개가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을 틈타 러시아산 수산물을 부산항으로 몰래 반입하려던 승선원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국내 체류 러시아인 1명과 내국인 선장이 승선했는데 러시아산 냉동 수산물 70박스를 찾아냈습니다. 해경은 부산세관과 정밀 수색하고 세관에 이들 일당을 인계했습니다. 군과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 굳건히 해서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미립국 등 국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설 다음 날인 11일에는 감천항 서방파제 인근 갯바위에서 지인과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했고 해당 남성을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C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서구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합니다. 서구는 지난 14일 부산대학교 병원 장례식장과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장례식장 등 4곳과 공영장례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4곳 협약업체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에게 맞춤 장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위험물 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입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나 서면, 우편 등으로 제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진행됩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5월 17일 조례가 시행된 이후 아직 실적이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인 점포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관련 범죄도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하는 전자담배 판매점은 대부분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한데요. 청소년들이 출입은 물론 구매까지 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 출입과 구매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신분증을 도용해도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안면 인식 과정이 없어 사실상 성인 인증 절차가 무색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들이 접근하기 쉬워요. 부모님한테 잠깐 지갑을 좀 인증 한 번만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요. 성인 인증을 한다고 하지만 검증도 안 되고. 또 다른 무인 판매점, 이곳 출입은 더 쉽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데 별도의 잠금 장치 없이 상품들이 진열돼 있고 심지어 시연도 가능합니다. 구매 과정에도 성인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계좌 이체하려고 하는데 혹시 성인 인증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거기 벽면에 계좌번호 보이시죠? 아, 그 인증 필요 없이 그냥 계좌번호로만 돈 보내면 되나요? 네네네. 상황이 이런데도 규제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출입이나 담배 구입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출입 등의 성인 인증 방식과 매장 운영 방식을 강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판매하는 때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서 청소년인 경우에서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고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해서 신분증 확인을 당신들이 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뚫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청소년한테 유해 물질에 해당되는 사항을
무인용품을 못 팔게 하든가 팔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방법이. 해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리가 허술한 무인 판매점이 청소년들에겐 유혹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성공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국해양대 총장, 해양모빌리티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특구의 성공적 조성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부산 1월 수출이 3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이 발표한 1월 부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7% 감소한 10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15.3% 감소한 11억 7,200만 달러입니다.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11월 1억 7,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뒤 2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1억 3,100만 달러의 적자를 내며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3월 같은 2월 기온인데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소폭 하락하겠지만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두터운 외투는 벗고 옷차림은 가벼워졌습니다. 3일 안에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날이 덥고 사람들 옷차림도 가벼운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는 패딩을 입었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얇은 봄 잠바 같은 거 입고 왔어요. 14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1도. 하루 새 6도 가까이가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 10도를 넘겼습니다. 한낮 기온도 이틀 연속 16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남 역시 14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포근한 날씨는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뒤 16일부터는 기온이 최대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다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강수 시점을 경계로 기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층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이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후에 바로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 영역들이 나타나면서 이 강수와 함께 이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다음 주 중후반까지는 반복적으로. 이번 주말과 월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치솟는 등 다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19일부터 21일 비가 내린 뒤에는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이 어떤 지역구가 될지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선거구가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 총선 격전지로 부상할 수 있다 보니 부산의 선거구 변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나리오별 여야 유불리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여야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현행 선거구대로 총선을 치룰 경우입니다. 네 곳 모두 현역들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양당 모두 유리한 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강서갑 전재수, 북강서울 김도욱, 남구갑 박수영, 남구을 박재호 의원 모두 현행 유지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북강서 갑으로 최근 차출된 오선 서병수 의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안입니다. 북강서 갑을은 북구갑과 북구을 강서로 분리하고 남구 갑을을 한 개로 합치는 것입니다. 특히 단독 선거구가 되는 강서구는 신도시의 젊은 층이 빠르게 유입돼 야권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또 김도읍 의원이 고향인 강서 출마를 택할 경우
여야 모두 북구 을에 투입할 인물을 찾아야 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부산 선거구가 18개에서 한 곳이 줄어들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남구 가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약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합구를 염두에 두고 상대 선거구에서도 조직을 가동 중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현역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 설명회를 23일 14개 구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장 그리고 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합니다. 한편 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중구 중앙동에 있는 한 빌딩 대강당에서 선박 관련 협회와 선원 노조원 등을 대상으로 선상투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선수와 관계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김해공항이 각종 시설을 지원합니다. 16일부터 25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0개국 선수와 관람객 등 5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수단 400여 명과 미디어 관계자 200명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터미널 영접을 위해 행사데스크 사용과 수송버스 주정차를 지원하고 의전실을 개방하는 등 대회 관계자들이 불편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대학교와 국립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가 지난 14일 공동으로 제1회 부산 멘토 멘티 바이오 헬스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재계대학 의공학 분야 60여 명의 멘티 학생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소속 등 15개 의공학 멘토 기관들이 총 20개 팀을 이뤄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바이오 헬스 분야 부산 지역 청년 창업 취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